네, 이번 시간에는 수온과 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온은 뭡니까? 바로 물의 원수인데 그 중에는 이렇게 천수, 지표수, 지하수가 있습니다. 천수 같은 경우는 뭐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이니까요. 뭐 빗물, 우수라든지 눈이라든지 우박 등이 있겠고요. 지표수는 이제 지표로 흘러가는 물이어야 되니까 하천수라든지 호소수, 조수지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뒤에 쪽에서 배우시겠는데 천충수, 심충수, 용천수, 뭐 복류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온의 조건 또는 수온의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정리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 별표 2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래 어렵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수질은 뭐 해야 돼요? 양호해야 되겠죠. 수량도 뭐 해야 돼요? 풍부해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주위에 오염원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비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적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 계절적 수량이나 수질 변동이 적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자연유화식, 그러니까 자연유화식은 스스로 아래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물의 그 힘을 이용하겠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 올리는 건 펌프 압송식이라 하겠죠. 근데 당연히 자연유화식이 가장 좋겠죠. 관리하기가 쉽겠죠. 연간 수량 변동이 적은 곳이라든지, 그 다음 취수 및 관리가 용이한 곳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하수인데요. 자, 지하수의 종류가 크게 천충수, 심충수, 복류수, 용천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불투수층이 있어요.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있고요. 또 그 아래에 또 불투수층이 있는데요. 이게 불투수층과 불투수층 사이에 껴있는 걸 우리는 피안면 지하수층이라고 합니다. 피안면 지하수 또는 이 제1불투수층 위에 있는 여기를 자유면 지하수층이라고요. 그 위에는 뭐 모관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천충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불투수층의 그 위에 고인물을 자유면 지하수라고 이걸 바로 천충수라고 합니다. 천충수. 자, 그 다음에 심충수가 있는데요. 심충수는 말 그대로 깊은 곳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불투수층과 제2불투수층 사이에 있는 이 피안면 지하수에 있는 물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심충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복류수라는 게 있는데 복류수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나 또는 호수 같은데 바닥이나 그 변두리에 자갈이나 모래층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물들이 바로 이 복류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온 물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미 한번 여러 가지 찌꺼기나 더러운 것들이 다 걸러진 상태로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복류수는 수질이 양호하고요. 또는 이러한 침전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용천수라고 하는데요. 이 용천수는 이 피압 지하수면이 어떤 지형적 여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렇게 지표면으로 상부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용천수다라고 하죠. 요걸로 이제 뭡니까? 욕탕이라고 그런가요? 아무튼 한데, 이제 목욕탕 같은데 유명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천수를 가지고, 선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취수 부분입니다. 자, 계획취수량인데요. 계획취수량은 이것도 가끔 시험에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계획일이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침투나 누수 등을 고려해서요. 계획일을 최대 급수량의 10% 정도 중과된 수량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지표수의 취수인데 이 지표수의 취수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자, 취수 지점의 선정은요. 취수시설 축조할 수 있도록 좋은 지질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흐름이 완만해야 합니다. 즉 바닥의 변동이나 유심의 이동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수의 폐수의 유입도 없어야 되고 당연히 바닥의 역류 영향도 없어야 되겠죠. 결빙의 염려도 없어야 되고요. 솔로에 가까이 한 지점은 피하는 게 좋고요. 조수의 바닥에 침처물이 결합될 가능성이 낮아야 되고 부유물이나 조류가 유입이 안 돼야 되니까 다 좋은 말만 써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이제 하천에서의 취수시설을 보는데 먼저 취수문입니다. 이게 취수문. 취수문을 열면 물이 나가는 거고 취수문 닫으면 다시 물이 나가지 않는 뭐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수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별표 1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상류에서 건설하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위에다 딱 취수문 닫아놓은 물을 받아놨다가 놔두면 흘려보내야 되니까 위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상류에 건설할 때 유리하다. 대부분이 다보다 자연유화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접 하안의 취수부 설치 방식이므로
흙, 즉 토사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 이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농업용수는 하천 윤항이 안정된 곳에 치수가 가능하고요. 겨울철에 결빙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치수구 시설에는 스크린 수문 또는 수위 조절판을 설치해서 일체화 되어 작동하게 되는 치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치수언이라는 게 있죠. 언은 댐원자죠. 그래서 댐을 축조하여 물을 저장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요? 치수언이라고요. 이건 치수탑인데요. 치수탑은 이렇게 치수가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수이든 중수이든 후수이든 관계없이 물을 이렇게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걸 치수탑이라고 합니다. 이 치수탑은요, 시험이 굉장히 별표 한 3개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수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간에 수위 변화가 크거나 또는 적당 깊이에서 치수가 요구될 때 쓸 수 있고요. 여러 개 치수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수위 변화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 수위에서 치수가 가능하겠죠, 당연히. 또 치수탑은 수심이 적어도 2m 정도가 되지 않으면 설치는 어렵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또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는, 돈이 좀 비싸게 든다는 얘기죠. 이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관인데요. 치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방을 통해서 수중에 관을 구설합니다. 그래서 치수하는 시설이고요. 치수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하천수 치수 시설 중에서 가장 안정된 치수가 가능한 것이 바로 뭐다? 치수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소 조수지에서 치수도요.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호화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치수를 하고요. 수면에서 3, 4m 또는 큰 호수는 10m 이상 지는 치수하고요. 휴지를 균등해야 되고 미세물 본시 우려가 근데 있다는 얘기고요. 치수관, 치수탑, 치수문 등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비교적 수임이 깊지 않은 자연호수에서는 치수틀도 많이 쓰고요. 그러나 무엇은 쓰지 않아요? 치수언. 호수나 조수지에 댐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수는 사용하지 않고요. 여름에는 치수 지점을 더 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치수인데요. 천층수와 심층수 치수 보입니다. 그래서 불투수층 통과 여부에 따라서 우물을 구별할 때 천정호냐 심정호냐죠. 그래서 불투수층 지를 통과하지 않는 천층수를 치수할 땐 천정호고요. 불투수성 지층을 통하는 심층수를 취소할 때 심정호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천천심심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조형 우물 구분인데 굴정호와 간정호가 있어요. 그래서 굴정호 같은 경우는 우물 내기 1에서 5m, 깊이는 8, 30m. 이거는 천정호의 수리를 적용할 때 천정호가 굴이다 그 말이죠. 근데 관정호는 관관을 특수한 방법으로 심추승까지 방아선 펌프로 용수하니까 심층수를 용수하는 관정호고 층수를 용서하는 건 뭐다? 굴정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천수의 치수인데요. 영천수는 원수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수가 근데 지상으로 올라오면 어째요? 올라오면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오염이 되므로 지상으로 용출하기 전에 치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집수정은 영천수가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용출하면 그곳에다가 설치해서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도수관을 집수 내에 설치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고. 집수 매건데요. 이거는 이제, 영천수가 삼nok 등에서 등곳을 따라 연속적으로 용출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암거라든가 또는 큰 어떤, 구멍이 뚫린 유공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매립을 하고요. 거기에 물이 모이도록 해서, 이렇게 치수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집수 매거라고 하죠. 자, 다음 복류수의 치수인데요. 복류수는 아까 하천이나 호수 이런데 모래나 이런데 함유된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상에다 그냥 집수 매거를 매설해가지고요 치수해낼 수가 있으면서 복류수 같은 경우도 별표 1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수지 용량을 결정하는 건데요. 저수지는 10년에 1회 발생할 정도의 갈수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강우가 많은 지방은 급수량의 120부분을 저수해 놓을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겠고요. 근데 비가 별로 안 오는 지방은 만일 돼서 201분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정법에 의해서 대략 용량을 결정하는 식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식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출량 누가 곡선법입니다. 리플 메소드죠. 리플 방법 이렇게 되는데 유출량 누가 곡선법 같은 경우는 별표 2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5부터 시작되는 이 곡선, 5의 곡선은 과거에 수년간에 거친 월별 손실 수량을 조사해가지고요.
그 월별 유출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린 이 누가 곡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배운데 있는 이 OB 직선은요, 매월의 소요수량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선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면 이지나 이 LN구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저수지의 그 수위가 낮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GF나 이런 구간은 어때요?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수 수위가 어때요?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E와 F는 가장 높은 쯤이니까 물이 꽉 차 있는 상태, 저수지에 만수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는 물이 다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닥이 보이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이, 여기 도장 보이기 전에, 바닥이 보이기 전에 이 시점에서 다시 뭘 해야 돼? 물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받지 않으면 바닥이 도달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G에서요, 이 OB 직선과 나란하게 선을 딱 그리면 H가 만들어지죠? 그럼 H 아래 이 K가 있죠? 요 시점부터는 저수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을 받기 시작한다. 즉, 저수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만수위에서 선을 이렇게 딱 그리면요, 이 가장 하단부하고 연결되는 요 높이 있죠? 요 높이. 그 높이가 바로 뭐냐면 부족수량이 됩니다. 부족. 그죠? 부족수량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가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비율이 별표 2개 정도 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침사지가 있는데, 침사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래를 밑으로 침하시키는 곳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모래가 취수 펌프 같은 데 들어가면 망가뜨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모래를 밑으로 가라앉혀 놓지 않으면 수치 넘게 취수된 물을 정수장을 보내는 게 도수잖아요. 이 도수간에 이 모래가 침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의 침전지로의, 즉, 모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모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수온과 치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